원근법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자, 원근법이요. 퍼스펙티브 관점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원근법이라고 하는 그 미술 표현 방식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얘들아 왜 원근법을 사용하냐면 to obtain, 자, 뭐 하기 위해서? 일종의 착시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럼 원근법을 사용하면 우리는 어떤 착시가 발생하죠? 깊이. 물론 우린 거리가 존재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깊이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방법들에는 뭐가 있니? including, 뭐뭐를 포함한 using color, 색깔을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graduated, 그러면 grada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점진적으로 변하는 여러 가지 black and white의 value, 그 gradation 효과를 낸다든지, 두 번째 drawing, 서로 병렬구조 되는 거죠. 대상을 정확하게 그린다든지, 이거 정확하게란 뜻이죠. 자, 어떻게 함으로써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 applying, 적용함으로써. 뭐를 적용해? apply rules, 규칙. 자, 그러면 어떤 사물들의 모습을 담았는데 그것이 깊이를 나타내야 되니까 geometric 하면 기하학이야. 여러분 기하학 뭔지 알죠? 네, 그래서 기하학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리는 거 정도가 우리가 원근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근법의 효과를 in order to achieve, 얻기 위해서는, 너무 빨라요? 괜찮죠? You must make a number of observation. 중요한 단어 다 밑줄 쳤어. 너는 관찰을 좀 할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원근법의 원리를 설명한 거고 어떤 도구를 쓰는지 설명한 거고 관찰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forms or object, 어떠한 물건과 형태가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 물건과 형태는 대시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뒤에 draw, 목적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관대죠. 그래서 너가 그리는 거야. 우리 어디다 그리죠? 종이에 그리죠? 그걸 뭐라고 하냐? flat surface. 이거 뭐예요? 평면이죠. 그래서 내가 평면에 그림을 그리는 대상과 형태들이, 그럼 주어 동사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자, 뭐를 항상 갖고 있어? depth, 깊이가 있고 차원, 1차원이냐 2차원이냐 3차원이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어디에서? 현실에서는. 그럼 내가 평면에 그리는 거지만 실제로는 얘네들이 깊이와 차원을 갖고 있는 애들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as you view them, place their shape and form on drawing surface. 그래서 너가 얘네들을 본다든지, 얘네들은 누구죠? 당연히 forms and objects죠. 그럼 얘네를 관찰해. 그리고 place, 배치하죠. 걔네들의 모양새라든지 형태라든지 그걸 어디에? drawing surface, 너가 그린 거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실제로 뭐 정물화를 그린다고 하면 정물화 대상을 보고 나서 그 표면에다가 걔네들이 이제 쉐입을 그리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할 때 너는 뭐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냐? 다시 말하면 얘를 원근법에 입각해서 그리려면 그 현실에서 걔네들의 형태를 보고 걔네들의 배치를 하고 뭘 해야 되냐? 원근법을 위해서는 represent가 나타나다 이런 뜻이죠. 깊이를 나타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원근법은 depth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게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를 나타내야 돼? 그 대상과 어떤 형태에 있어서 to make,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를? 그 대상이, 자, 이거 사역동사 쓴 거죠? appear,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럼 원근법은 왜 쓰는 거야? 현실에 존재하는 그 깊이를 나타내기 위한 거니까 깊이를 나타낸다는 것은 그 물건을 appear, 어떻게 보이게 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실제 모습처럼. 그리고 실제는 몇 차원이야? 3차원이죠. 3차원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왜? 평면은 2차원이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깊이 있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자, 물체라고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애는, 물건은 appear,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이거 그냥 완전 자동사로도 쓰여서 굳이 different라고 쓰지 않고 differently, 다르게 보여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법적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보일 수 있잖아. 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냐? 어떻게 다르게 보이죠, 여러분? 분사구문 쓴 건데 그냥 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 오브젝트들이 바라봐졌을 때, 근데 어디서 바라봐졌을 때 걔네들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 그렇지, 핵심 단어 또. 다양한 위치에서 봤을 때. 그럼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 관점에 따라서 얘네들의 보이는 모양새가 다르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은 뭐죠? 앞문장이죠. 어떤 포지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대상들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가주어 진주어죠? It is important to. 뭐가 중요해? 어디서 보느냐. 다시 말하면 위치라고 하는 건 우리의 관점이라 볼 수 있지. 그래서 관점을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정모라를 그리려고 할 때 오늘은 정면에서 그리다가 옆에서 그리다 할 수 없죠. 정면에서 봤으면 끝까지 완성할 때까지 정면 그림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관점을 설정을 해. 난 정면으로 보겠다. 그리고 나서 stick with it. 그 관점을 고수해서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아니면 관점이 달라지면은 걔 모습도 달라지니까. 됐죠? 자, 그래서 왼부터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분사로 생각하시고요. 뒤에 목적어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 대상을 우리가 관찰할 때 you see, 너는 뭐를 보게 된다고? 그치, 이 두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겠죠? 깊이와 차원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원근법이 생긴다는 얘기야. So when you draw this object,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대상들을 onto 어디에다가 평면 위에 그려낼 때 어떻게 그려내는 거죠? as는 접속사로 뭐뭐대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는 누구죠? 그치, this subject. 그래서 object, subject 똑같아. 그냥 물건인데 그림 그리면 걔가 피사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subject는 여기서 피사체, object 똑같습니다. 걔가 보이는 대로 어디? 여러분의 눈에. 그럼 다시 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건 3차원의 깊이가 있는 거죠? 이거대로 내가 평면에 그려낼 때 너는 뭐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그리게 되는 거고 뒤에 서브젝트 반복되니까 안 쓴 거야. 원근법으로 너가 그리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보이는 거대로 그 평면에 옮기는 거고 그것은 뎁스와 디멘션에 들어가는 것이다. 얘들아, 주제 정리 따로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냥 문제 풀어서 확인하자.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 저 너무 필요한 대로 하면 선생님 한꺼번에 쫙 정리해서 줄 테니까 여러분이 하세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몰라서 우선은 주제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자. 요거까지만 할게 얘들아. 사실 오늘 와서 좀 하려고 했던 거는 그 우리가 변형 문제 2 5강이 나갔잖아. 거기에서 그 내용 흐름 묻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채점하고 질의응답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하고 테스트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집은 잘 보세요. 너무 우리 실생활하고 연관된 건데 low oil prices, 낮은 유가라고 할게. 기름의 가격이 변동이 심하죠? 그 유가를 얘기하는데 그 prices는 are good thing, 좋은 것이다. 그래 얘들아, 기름값 떨어지면 좋아 나빠? 좋잖아요. 그쵸? 좋은 것이다. because 왜냐하면은 낮은 물가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이거 그냥 수일치로 보지 마시고 그냥 유가가 낮아졌다는 것 이거 상태로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왜 좋으냐면 유가가 낮아졌다는 것은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 뭐를 의미하는 거야? 낮은 에너지 비용. 왜냐면 그거 에너지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생산의 비용이 낮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누구한테 있어서? 대부분의 산업에 있어서. 그쵸? 왜냐면은 기름을 써가지고 산업이 이루어지고 생산이 돌아가는 건데 에너지 비용이 확 떨어지게 되죠? not least 하면은 특히란 뜻이야. 특히나 기름을 많이 쓰는 어떤 자동차나 그 다음에 이거 뭐 운송 이런 뜻이죠? 운송 산업에서는 특히나 그렇지. 좋단 얘기예요. 자, 그래서 회사들 또한 이 업계들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직접적으로 benefit, 무슨 뜻이냐면 어디로부터 이득을 얻다. 그러면 decrease in their cost, 그들의 생산 비용에서 감소로부터 이득을 다 모두 다 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서비스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다 베네핏이 있다. 자, 두 번째는 어떠한 베네핏이 있냐면 이것은 뭐라고요? 이것은 앞문장이죠. 다시 말하면 기업들이 에너지 비용의 감소에 효과를 얻는다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비용 감소. 그러면 그게 서비스든 아니면 뭐 어떤 실제 생산품이든 걔네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낮아지게 되잖아. 기름값이 싸지니까. 이것이 has effect, 어떤 효과를 또 얻냐? stimulate는 무언가 촉진하고 자극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를 촉진할 수 있냐면 aggregate 하면 총이란 뜻이야. 총 제공과 총 생산이라 해도 돼요. 그리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하나 생산할 때 10달러가 드는데 지금은 8달러가 들면 사람들이 100개 생산할 거 150개 생산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공급이 늘 수밖에 없고, 자,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provide, 뭐를 제공하게 되냐? 바로 경제 성장의 자극도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가가 낮아서 얻을 수 있는 장점, 좋은 것은 첫 번째 1번, 그 다음에 2번, 3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conversely 반대로 넘어갑시다. 예를 들어서 유가가 하락할 때도 있지만 유가가 올라갈 때도 있죠. 자, sudden rise 상승, 오일 프라이스에서 만약에 갑자기 상승이 발생한다. 그럼 얘들아 왜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생산이 촉구하니까. 그래서 due to 뭐예요? 전치사로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죠. shrink는 감소란 뜻이야. 그래서 오일 프로덕션, 기름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감소를 했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rise가 주어져? 그럼 반대로 기름값이 올라가서 좋은 건 있다 없다? Never good news. 절대로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even though 뭐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은 전반적으로 아니야. 어떤 거? 오일 가격의 상승 전체야. 그러면 유가 상승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definitely give 줄 수 있어. 뭐를 줄 수 있어? 이거는 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상승도 괜찮죠? 부스트는 촉진도 되죠. 그러면 do, are you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원래 기부할 때 얘들아 간목, 직목 순서대로 쓰는데 여기서 그거 바꿨었죠? 그러면 얘들아 엄청난 활력과 상승과 촉진을 줄 수 있대. 누구한테만 좋은 일이야? 에너지 섹터. 예를 들어서 걔는 회사 이름 뭐지? 기름, SK, 구도일 캐릭터 쓰는데 어딘지 알죠? 무슨, 그러니까 뭐 SK, 석유, 화학 이렇게 에너지 자체, 기름을 자체를 다루는 회사들한테는 좋을 수 있지.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나, 그쵸? 그러면 에너지 회사 말고는 나머지 회사들한테는 좋을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look, 검토, 뭐를 통한 검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얘들아 역사적으로 기름값의 fluctuation, 변동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이 변동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검토해 봤을 때 confirm, 이 사실을 확인해 준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이 사실이 맞다, 이 개념이 맞다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얘기지. 자, this notion은 뭐예요? 뭐 안 좋다 했지만 그냥 도움이 될 게 없다고 하는 거지. 에너지 산업 말고는 나머지에서는 아유 별로야 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다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지. 뒤에 문장은 전혀 중요치는 않은데 그냥 내용만 보고 넘어가자. 그럼 이게 중요하다는 게 왜 확인이 되는 거야? 왜냐면은 이 사실이 subject of 많은 연구 주제였기 때문에 그만큼 뭐 중요하다는 얘기죠. 좋지 않았다는 게. 자, 내용 중요할 거 없어 넘어갈게요. 그래서 following은 여기서 분사로 썼고 여러분 뭐뭐에 이어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얘들아, due to contraction, 이건 아까 전에 shrink랑 똑같아. 만약에 공급을 축소시켰어, 뭐 중동 어떤 나라에서. 그래서 10% 정도의 점프는 rise죠. 만약에 10% 정도 유가가 상승했다고 해보자. 거기에 이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이코노미, 경제. 자, 근데 경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 경제로 대표되는 걸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어쨌든 거기서 만약에 우리는 10% 축소하겠다. 그래서 가격을 10%더 올리겠다라고 했어. 그럼 미국 경제라고 하는 애들이 C, 볼 수 있게 되는데 its output, 이 나라의 결과. 예를 들어서 GDP라고 볼게. 이 GDP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본 거죠. 그러면 경제에 영향을 끼친다는데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했잖아.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상승했을 때 미국 경제를 보자면 미국 경제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우리가 GDP로 볼 수 있는데 GDP가 어떻게 되는 것이 slowed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slow는 뭐라고요? 둔화돼. 그러면 올라간다는 걸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치, 떨어진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이, 그래서 close to는 그냥 대략치를 얘기하는 거야. 1% 가까이 GDP가 하락했습니다 라고 하는 뉴스를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에이, 뭐 1%면 뭐 대단한 거예요? 별로 아니잖아요. 1% 포인트래. 그러면 저게 어느 정도로 실제로 절대값이냐면
트릴리언이 애들에게 조거든? 그러면 15조 원의 경제 규모라고 해보자. 만약에 미국의 GDP가. 그런데 만약에 15조 원에서 1%면 얼마라는 거야? 이거 10억이죠. 그러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마무시한 금액이 로스, 상실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 타격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엄청나게 크다는 거지. 자, 그래서 potential wealth, 전체적인 부나 경제적 성장에 있어서 유가 변동이 주는 파급력이나 영향력은 부정적으로 너무 크다는 거야. 또 반대로 또 나왔어. 유가 상승은 그만큼 나빠? 그러면 유가 하락은 반대죠. There has never been.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Much concern. 걱정, 염려, 여부가 있었어 없었어? 아니 얘는 전혀 걱정거리 안 됐는데 문제거리 전혀 안 됐는데 뭐 있어서? Oil price decrease. 그럼 얘들아 상승하고 감소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실제로 오일 감소에 따른 역사적인 문제는 아니 전혀 없었거든? 그러니까 유가 상승이 항상 문제인 거야 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럼 얘들 아까 전에 유가 상승은 공급량을 줄임으로써 발생한다고 했잖아. 그럼 유가 하락은 뭐 때문에 발생하겠어? 자, 현재 분사로 꾸며주는 거죠. 엑세스함은 무슨 뜻이야? 과도함. 뭐의 과도함? 그렇지. 이 오일의 생산. 그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생산량을 확 늘려가지고 뭔가 생산량이 너무 많아지면 이어지는 오일 가격의 하락은 문제가 된 적이 없다. 결국에는 유가 상승이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죠. 오케이.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